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주 목요일마다 나오셔서 추천 주신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AS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1월에 매수했던 금 관련 종목 엘컴텍입니다. 최근 금 가격 상승 추세와 함께 어제도 최고가 2,365원을 찍었고요. 네.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좀 큰 조정 받았는데 전문가님께서 이런 손절 지지선을 2,000원 제시해드렸는데 2,000원은 깨지지 않았어요. 그쵸. 네, 엘컴텍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정말 기분 좋죠. 왜 기분이 좋냐? 제가 여러분들 1월 달에 강연을 했었을 때도 올해 관련돼가지고 금을 사세요.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현재 가격 자체도 올라갔다가 전날 같은 경우에 되게 기분 좋게 한 번 더 신고가를 찍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더 이제 마이너스 9.8% 정도로 하락하게 되면서 약간 정도의 아쉬움이 남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수익 중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금 금 관련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뉴스가 딱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 중동적인 부분에서 중동 국가에서 금 매수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판매하는 사람들이 원래 보통 판매하는 사람들이 싸게 팔잖아요. 빨리 급처하고 싶거나 빨리 물량을 정리하고 싶다. 하지만 판매하는 사람들도 물량을 높게 걸어둡니다. 그러니까 판매하는 것도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이런 발생들이 왜 발생하는 것이냐? 현재 지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크로적인 부분 말씀드렸을 때 지금 우리나라 원화 말고도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금 계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달러 자체가 계속적인 약세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달러가 약세가 되게 된다면은 다른 주변 통화 국가들은 강세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금 같은 경우에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달러 약세에 대해서 올해 시장 자체가 달러가 계속적인 약세적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금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주식적인 부분에서 1월 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8% 나왔을 때 다른 누군가가 차익 실현을 했을 때 그때가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이 내일이 기회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현재 지금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하락 자체가 나왔는가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엘컴텍 자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신용 물량이 상당 부분 많이 껴 있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이 두 번째 이제 언급을 하면서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틀 동안에 고점 대비 30% 빠졌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신용 물량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주식 투자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지금 신용 매수 물량 자체가 미수 물량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물량들을 조금 덜어내기 위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엘컴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주가 대비 봤을 때 신용 잔고 금액이 최근 들어서 급증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증가했잖아요. 증가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대부분 다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중 자체에 대한 물량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한 번 더 상승하게 될 것이고요. 현재 지금 구간상에서 이제부터 다시 또 떨어진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지금 구간이 잡을 수 있는 더 구간이고요. 만약에 금 관련돼 가지고 이거 종목을 들어가기 힘들다라면은 다른 종목들 뭐 ETF 상품 중에서도 금 선물 관련된 상품들을 담을 수 있겠는데 금 선물은 이미 지금 이것보다 차트가 더 좋아요. 금 선물 차트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금 선물 차트는 현재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할 거냐, 아니면은 국내 시장에서 테마주 형식으로 9% 빠진 종목을 매수할 것이냐, 이 종목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봤을 때는 저는 향후 5월 달까지는 계속 추가적으로 금 관련돼서는 상승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부분이 좀 더 진입하기 좋은 단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금 관련 상승의 두 가지 배경 말해주시면서 오늘의 조정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계속해서 보유 의견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17일에 매수했던 에코앤드림입니다. 에코프로 약세와 함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3연속 응봉이 나오면 좀 추세가 이탈된 것이다 했는데 맞습니다. 월요일부터 4거래일째 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앤드림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제부터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3거래일 연속 이상 응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2000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게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게 됐을 경우에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3연속 음봉이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양봉 마감했잖아요. 시가 대비해서 양봉 도지 마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라면은 전날에 4월 11일 날 기준으로도 음봉 마감을 했었어야 되고 전날에 같은 경우에도 17% 하락했으니까 강한 장대 음봉이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원래 10%까지 밀렸다 보니까 3연속 이상 음봉에 맞았어야 되는데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도지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앤드림을 봤을 경우에 원래 에코앤드림이란 경우에는 이것도 기술적인 부분을 좀 들어갈 수 있겠는데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만약에 가정할 경우에
박스권에 대한 저점이 낮다는 겁니다. 그럼 박스권에 대한 중심 가격이 45,000원, 46,000원 부근이라면은 여기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러면은 현재 구간상에서 5%에서 많게는 8% 정도까지는 현재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빠졌던 기준에서 봤을 때도 융자 같은 경우에도 약간 정도의 차익 실현이 나왔었고요. 4월 11일 날 전날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이틀 전 같은 경우에도 자 그럼 지금부터 만약에 내일이 한 번 더 양봉이 나올 경우에는 2차 전지는 꺾이지 않고 기술적인 반등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만약에 추가적으로 에코인드림이 내일까지도 음봉 마감하고 추가적으로 저점을 이탈하고 깨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주 관련돼서 2차 전지 중소형주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부터는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3월 17일에 매수했던 한미글로벌입니다. 3월 말부터 크게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전문가님께서 이런 기술적 분석으로 추천 주신 종목입니다. 네. 오늘도 최고가 35,600원 네. 경신을 했는데 네. 한미글로벌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한미글로벌가 좀 유심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최근 들어서 그 카나리아 바이오 여러분 아십니까? 네. 카나리아 바이오가 예전에 현대사료로 해가지고 네. 가장 많은 상승폭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서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거의 고점과 근사한 정도로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좀 좋았던 이 현대사료, 구현대사료 현대 지금 현재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런 이슈가 뭐가 있을까? 바로 한미글로벌입니다. 과거에 우리 작년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네. 엄청 핫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 네옴시티 관련돼 가지고 이전치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우리가 동일 맥락상에서 카나리아 바이오랑 유사하게 좀 우리가 오버랩되면서 볼 수 있게 되겠고요. 현재 구간상에서는 4만 원이라는 저항대가 강력하게 있는데 이 4만 원 저항대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다. 네. 만약에 지금 기준에서 내가 진입해도 될 것인가? 지금 진입 상태에서는 조금 더 어렵긴 하지만 종목을 보게 됐을 경우에 차트상으로는 갑작스럽게 수급이 들어오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없이 일단은 네옴시티 관련되다라고 하면서 테마주들 상에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지금 이런 구간들 상에서는 35,000원, 33,000원 구간 내에서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진입해 볼 만하고요. 네. 이평선 기준으로 5이평선을 좀 터치하거나 5이평선보다 낮아졌을 경우에 그때 한 번 더 진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계속적인 4만 원대까지 저항이 잡힐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옴시티 테마로 4만 원 선까지 저항까지는 무리 없이 갈 것으로 보유자분들은 보유 의견, 또 5이평선 내려오면 매수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12월에 매수했던 SAMG 엔터입니다. 이미 85%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저희 이제 2월부터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컨텐츠 관련 종목 어떤 이야기 주시려고 오랜만에 AS 가져오셨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이 나왔었고요. 네, 4% 엔터주. 그렇죠. 네. 엔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구성하고 있는 상품 중에서 2차 전지, 바이오, 엔터 이 네. 세 가지는 일단은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수급 자체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럼 삼엠터 같은 경우에도 중국 관련돼서 특히나 티니핑이라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정말 네. 많이 선물해 줍니다. 네. 아이들이 조카들이 선물이다, 생일이다. 무조건 티니핑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주가상에서는 박스권을 기어주고 있다. 박스권에 대한 중심 가격이 32,000원 정도로 잡혀지고 있는데 이 32,000원 가격대를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번에 한 번 더 4만 원이라는 라인대를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내에서 만약에 2차 전지가 약간 정도의 하락세가 이어지게 되고 2차 전지 순환매가 이제 돌아갈 경우에는 이제 다시 또 바이오, 엔터 쪽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3엠터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오늘 SM이라는 종목 자체가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엔터적인 종목 자체에서도 수급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련돼 가지고 3엠터라든지 일부 OTT 업종들도 지금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위치해 있고 오히려 추가적인 저가 매수 유입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하시고 지금부터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AS 가져 나왔습니다. 네, 오늘 엔터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3주 엔터도 3만 원 돌파할 시에 다시 한번 4만 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엔터와 함께 OTT 업종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제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